디지털 네 번째 사이버 스페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무슨 법칙이 작동을 할까요? 붕괴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조직이 붕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이 로널드 코우즈라는 경제학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로널드 코우즈라는 분은 지금도 이제 시카고 대학의 명예 교수로 이제 계시는 분인데요. 연세가 꽤 되셨죠. 1910년생이니까. 로널드 코우즈가 뭐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느냐 하면 이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론이라는 게 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알고 나면 이제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이 양반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다. 어떤 조직은 3명, 어떤 조직은 30명, 어떤 조직은 300명, 3000명, 30만 명 조직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조직의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누가 이 조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냐? 도대체 조직의 경계는 어떻게 치어지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직 내부에서 조달하는 비용하고 조직 외부와 거래하는 비용, 소위 말하는 거래 비용이죠. 트랜잭션 코스트가 같은 지점이 조직의 경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직에 격리과가 있는데 이 격리과가 1년에 돈을 10억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라는 회계법인 보고 우리가 이제 오퍼를 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를 당신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럼 비용이 얼마냐? 15억이다. 그럼 비싸니까 우리가 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억이다. 그러면 똑같은 비용이다? 그러면 이제 고용청 안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겠다. 근데 이게 많이 8억이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빤한 거죠. 이 격리과는 없어지고 건물을 외부 A라는 회계사가 대신 대응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조달하는 상품과 서비스 비용, 이 비용, 조달하는 비용하고 외부와 거래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조직의 경계라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디지털하고 뭐가 상관이 있느냐 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런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은행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요. 고객을 한 사람 처리하는데 텔러, 창구에서 처리를 하면 1불 7센트가 들어가고 메일, 우편으로 하면 73센트, 폰, 전화로 하면 54센트, ATM으로 하면 27센트, 인터넷으로 하면 1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거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상에는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조직을 만듭니까? 조직을 만들 때보다 안 만들 때보다 조직을 만드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그 뭐 아까 그 서류 글로 보냈냐? 예, 그거 잘 보냈고 그 사람 잘 받았다 갑디다. 이래도 대명사를 써도 되게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삼자고 남남의 관계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아까 저게 만든 무슨 취업 유발 기수에 대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재경부에 있는 어느 사무관한테 보냈냐 이렇게 하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잖아요. 코스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트랜잭션 코스트를 가장 줄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가가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애가 가시성을 가진 그 애냐를 줄여서 가가 그래요. 가 5개를 쓰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인 그 단적인 예인데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트랜잭션 코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의미는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하고 남들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남들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웃소싱을 하든 네트워킹을 하든 얼라이언스를 하든 맡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키 큰 조직이 서서히 붕괴가 되면서 납작해지고 플랫 조직이 되죠. 이런 플랫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연결되는 납작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톨 조직이 플랫 조직으로 붕괴한다라는 게 붕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무골 조직,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할 때 경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컨트롤이거든요. 챙기는 거 아닙니까? 사장은 임원을 챙기고 임원은 간부를 챙기고 간부는 라인을 챙기고 컨트롤이라는 컨셉이 가장 중요하시죠. 그런데 조직이 플랫화가 돼버리면 챙길 게 없어요. 그때 대치되는 개념이 네트워킹 앤 커뮤니케이팅이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로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붕괴가 된다. 붕괴 법칙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붕괴 법칙이 작동을 하면서 생기는 이 논쟁이 컨테이너와 컨텐츠의 논쟁입니다. 흔히들 요새 컨텐츠 하는데 이게 컨텐츠가 가진 의미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린이라는 학자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컨테이너와 컨텐츠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뭡니까? 뭔가를 담는 통, 털, 형식, 껍데기 이런 걸 컨테이너라고 그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실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컨텐츠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내복골 큰 통을 저희들은 컨테이너라고 그러고 그거를 끌고 다니는 차를 컨테이너 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수출물을 저희들은 컨텐츠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자재들, 이런 뭐 PC다 이런 것들은 다 컨테이너죠, 그죠? 말씀드리는 내용은 컨텐츠라고요. 이게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은 컨테이너죠. 들어가 있는 물은 컨텐츠죠. 제가 통화를 하면 핸드폰은 컨테이너고 통화 내용은 컨텐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컨테이너와 컨텐츠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핸드폰 예를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핸드폰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공짜로 나눠주면서 조건을 붙였죠. 반드시 이거는 1년 동안 사용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사용을 해라. 15만 원 이상 사용을 하자면 15만 원을 차지를 하겠다. 이래서 핸드폰 공짜로 나눠준 적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는 공짜로 주고 컨텐츠 비용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털, 형식, 조직, 아까 이게 조직이 붕괴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이 붕괴가 되면 남는 거는 껍데기가 아니라 실질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세계 최강의 컨텐츠냐. 이게 조직이 운명을 좌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어릴 때 생각을 하시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명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는 뭐 누굽니다 라고 이제 명함 주는 법부터 배우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컨테이너가 명함입니다. 그럼 제 명함 같으면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윤순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람 만날 때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윤순봉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지만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윤순봉이라는 이름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누구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삼성 잘 챙기겠구만. 경제연구소 가방 끄는 길겠구만. 부사장 야 젊은 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의 실질을 판단하는 게 지금 껍데기의 세상, 컨테이너의 세상, 명함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껍데기 가치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조만간 컨텐츠 세상이 온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 머리 이마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컨텐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컨텐츠를 지구상에서 저 사람밖에 못한다 라고 하면 저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런 이야기는 아무나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무나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부가가치는 거의 뭐 휴지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미래 자기 시장 가치라는 거는
껍질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고 남들이 복제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걸 가지고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 시장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바로 컨텐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컨텐츠와 컨테이너에 관련돼서 광고를 가지고 하나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재작년, 연전에 나왔던 올림푸스라는 회사의 광고인데요. 처음에 원래 이 올림푸스라는 회사가 컨테이너 광고를 했습니다. 크게 재미를 못 봤죠. 내 생활에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펼쳐진다. 손안에 잡힌 400만 표의 생산 C4공조. 이 광고가 얼마 전에 이제 올림푸스라는 회사가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어서 선전을 한 겁니다. 자기 카메라가 가볍고 또 화질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의 성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들은 이야기로서는 이 광고가 그렇게 어필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컨테이너 광고죠.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좋다라는 광고입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전략을 바꿨죠. 컨테이너 광고에서 컨텐츠 광고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는 다 기억을 하시죠? 아마 앞에 광고는 기억을 못 하시도 이 광고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광고는 카메라를 광고하는 게 아니죠.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스토리와 사랑과 추억과 경험과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컨텐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올림푸스만 아는 이야기 마이 디지털 스토리 올림푸스. 보십시오. 마지막 광고의 멘트가 마이 디지털 스토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카메라가 이렇게 좋다라는 광고가 아니고 우리 카메라를 사면 이런 사랑과 추억이 그리고 스토리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컨텐츠를 얻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광고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결국 컨텐츠에서 컨텐츠로 바꾸면서 성공을 한 거죠. 자, 다음으로요. 근데 컨텐츠에도 두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로지컬한 컨텐츠가 있고 이론적인 컨텐츠가 있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컨텐츠,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컨텐츠죠. A 이꼴 B고 B 이꼴 C고 그래서 A는 C다. 이런 식으로 로지컬한 컨텐츠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컨텐츠가 부가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론적인 컨텐츠는요. 지금 당장은 학습의 대상, 러닝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런 거는 러닝이 아니라 액세스, 접근의 대상입니다. 저 어릴 때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이런 거 열심히 외우면 다 이제 서울상대 가고 서울법대 갔단 말이죠. 근데 요새 그거 누가 외웁니까? 안 외운단 말이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국 수도 딱 치면 워싱턴하고 뜬단 말이죠. 이제는 러닝의 대상이 아니라 액세스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지금의 인터넷 웹이 1세대 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보 웹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가 다리라고 치면 책상 다리도 나오고 교각에 있는 다리도 나오고 제숏 다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리가 나올 거잖아요. 의미를 인터넷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요. 조만간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세만틱 웹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의미를 이해하는 인터넷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라고 치면 이 PC가 우리 주인의 성분 분석을 해요. 우리 주인은 공대 나왔고 또 이 사람이 옛날에 찾았던 키워드가 뭐냐 공학적인 키워드를 많이 찾았다라고 하면 교각에 있는 다리부터 먼저 딱 쏘아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서치엔진에 들어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치면 지구상 키 가장 큰 해서 수십만 개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만틱 웹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땅 치면 그 사람의 신장, 이름, 주소, 이메일 어드레스가 딱 뜬단 말이죠. 인터넷 자체가 말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로지컬한 컨텐츠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러닝의 대상이 아니라 액세스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부가가치가 있느냐. 남들이 흉내낼 수 없고 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 디퍼런스, 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미래 부가가치는 남들과 무엇이 같은가가 아니라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예요. 남들이 안 가진 컨텐츠를 네가 가졌느냐, 이게 부가가치 원천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창조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조라는 거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를 만드는 기술이 창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필링, 감각, 감성이에요. 감각과 감성은 남들이 흉내내지를 못하고 복제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고유의,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과 무엇이 같은가가 아니라 남들과 무엇이 다른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튄다.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잖아요. 튀면 되게 면담에서 빼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합격,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잘라내는 게 우리의 원칙은 남들과 무엇이 같은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포용을 하느냐가 우리 조직 운명과 바로 직결이 된다는 거죠. 오리정우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는요, 조금 날죠. 조금 달리죠. 조금 헤엄치죠. 그렇지만은 뭐든지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다 삼류예요. 그래서 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든지, 호랑이처럼 달리든지, 상어처럼 헤엄을 치든지, 뭔가는 남들보다 달라야 1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야? 아마 한 5, 6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몰라서 물어? 나도 잘 몰라. 왜 이런 사람을 모델로 쓸까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는 광고에 나올 수가 없는 얼굴들입니다. 옛날에는요, 광고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는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서 왕자 티를 내고 아주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공주 티를 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해야 먹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바보 광고 시리즈 제1탄입니다. 이런 얼굴이 나왔는데 먹힌단 말이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하고 제 애들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다가 이 바보 광고를 처음으로 봤는데, 저는 이 광고를 보고 황당했어요. 했는데, 저희 집에가 아마 그 당시 대학교 아마 1학년쯤 됐을 겁니다. 하고 이제 꼬마애가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까르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죠. 왜 까르르냐? 남들과 다르잖아요. 튀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의 원천이 잘났고 출세했다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고 개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못난 게 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무엇이 남들과 같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다른가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거기에 나왔던 TTL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뭐를 주장하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자유, 20살의 공연을 TTL. 이 광고가 주장하는 바는 주장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느껴라. 요새 젊은 애들 이야기로 따지면 feel이라는 게 있죠. feel이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feel이 꽂히면 TTL을 갖다 쓰라 라고 해서 많은 젊은 애들이 feel이 꽂혀서 갖다 쓴 거예요. 느끼고 공감하면 갖다 쓰라고 그랬고 TTL이 마켓쇼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성의 시대로 돌았다는 겁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남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디지털의 네 번째 특징이 뭔가를 열면 새로운 게 창조가 된다. 니오 코점. 니오. 새롭다. 코점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조직이 붕괴가 되고, 그죠? 컨테이너보다는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게 니오 코점입니다. 디지털의 특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코점. 작은 세상.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세상입니다. 이 노드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사이버 링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텔레코점.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면 스피드가 나오더라. 스피드가 부가가치 원천이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이버 네트워크. 뭔가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시너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신호고 코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 열면 새로운 게 창조가 된다. 이게 니오 코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800년 전에 징기스칸의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가 소속 연계입니다.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디지털 세상의 키워드가 역시 소속 연계. 똑같은 키워드거든요. 두 가지 키워드가 왜 같을까요? 징기스칸이 8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경영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그 연결고리에는 유목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유목민이 징기스칸 기마 군단이었고요. 21세기 디지털 세상,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 정착민의 시대가 아니라 유목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같습니다.